(2026년 5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뭐 크게 관심들이 있습니까?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보다가는 이 지방선거에 뉴스가 쏠리면서 중요한 문제가 파묻혀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하나회를 척결한 게 김영삼이죠. 그 이후로 최대의 군을 해체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없네요. 이거 상당히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란한테 또 중국한테 그리고 북한한테는 찍소리도 못하죠. 권오울이라고 하는 보훈부 장관은 인민공화국, 그리고 정동영이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은 조선이라는 단어를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빠진 장관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이런 안보관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 보니까 전작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 그리고 즉흥적인 공격원잠 발표 등 아주 국방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중차대인 시기에 한국 안보의 뿌리가 흔들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5월 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안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무기 체계를 깨고 부대 구조를 알고 작전을 알면은 이렇게 군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란으로 몰아서 군인들을 저렇게 치지 않습니다. 안보를 굉장히 경시하거나 아니면 국제정치에서 크게 오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미래전 및 첨단 무기 체계와 관련된 재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간 상공산업계 통합해라 그러면서 SMR 등 첨단 기술 연구 속도와 지적 사항을 점검하고 우리 군의 전투체계 전환과 실질적인 인력 구조 개편, 재교육 문제 등을 철저히 대비하라라고 했답니다. 한편 안규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는 친구 28일인가요? 27일인가요?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에 교수들 그리고 생도, 사관학교는 학생들을 생도라 그럽니다. 생도라는 말을 쓰는 게 저는 영어로는 카데시인데 생도라는 단어를 써야 되니 조금 좀 망설이긴 하는데 이 기숙사에 가면 사감이 있죠. 이 생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군 장교들이 가 있습니다. 훈육관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제가 나온 연세대학교나 아니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통합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자리에 교육부 장관이 방문하면 연세대학교 뒤집어지면서 엄청난 돌멩이 날아가고 장관은 학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거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게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저항들이 없어요.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대학 교수부터 덤벼들어야 되는데 참 우리 군인들 우스운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군사관학교 통합하는 이유를 학령인구 간소를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국방환경에 변화했다. 학령인구,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뭐예요? 부대를 줄이니까 장교를 줄인다. 그런 얘기겠죠. 예, 좋습니다. 병력을 줄여야 되느냐 안 줄여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문제인데 미국은 계속 줄여왔습니다. 럼스페트 시절 때 굉장히 군을 줄였죠. 그런데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문제에 부닥쳤습니다.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이라크를 개전하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점령을 했죠. 근데 그 다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안정화 작전을 들어가는데 이 기동으로 할 때는 속도 빠르게 때릴 수 있는데 이걸 점령을 해서 안정화 시키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국적군을 동원하고 미국에서 예비군 동원하고 난리가 났었죠. 몇 년을 갔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렸는데 이란을 두드러 패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언론들이 미국이 이란을 점령할까 그러는데 점령 안 할 겁니다. 왜? 이라크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거기 들어가 점령하려면 미군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점령 작전은 지금 포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거는 미국이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가 다른가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북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형태든 또는 북한이 스스로 우리한테 통합되겠다고 해서 평화적인 통일이 되든 통일이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이북을 무대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하겠지만 유엔이 승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어받으면서 그쪽을 계엄령을 하게 될 겁니다. 군정 비슷하게. 그러면 군이 일단 가서 그쪽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때 상당한 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 우리 전방사단이 지금 몇 개 사단인가? 우리 상비사단이 20개였는데 20개가 안 되죠. 한 개의 사단이 북한에 있는 도를 하나씩 차지해서 간다 그러면은 한 개 군에 1개 대대가 가는데 대대가 그쪽 커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군을 동원해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부대가 모자랍니다. 이제 북한 군인들이 순순히 무기를 내놓고 집단 행동을 안 한다고 하면은 좋지만 그건 아무도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군대가 가서 딱 장악을 해야만 처음에는 북한이 흔들리게 되면은 절도 사건, 훔치는 사건 많겠죠.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그걸 통제하려면 경찰은 우리 대한민국만 지키기도 바쁘니까 이북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전쟁이 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처음 몇 년 동안 동원 예비군 하죠. 그 동원 예비군들을 모아서 동원 사단을 만드는데 동원 사단은 원스타가 사단장입니다. 그런 동원 사단이 군단마다 한 3개 내지 5개 들어가서 그 군단들이 올라가서 계엄 작전을 할 때, 군정을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병력이 모자라서 이게 그걸 못 하게 되면은 통일을 했다가 통일을 놓치면서 내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은 병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나라예요. 지금 학령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군대가 줄었다. 뭐 일견 맞는 얘기지만 반대로 지금 군 복무 기간을 자꾸 줄여서 더 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 복무 기간을 의무병 기준으로 한 20개월로 다시 늘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이런 데서는 지금 다 의무병제로 돌아갔고 복무기간 느리고 있죠. 국제정치가 변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상한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도 북한의 위협, 중국의 위협 때문에 안보 소요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도 뭐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한 게 기자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됐어요. 뭐 글 쓰는 공부도 그랬고 취재하는 거는 뭐 하나도 배운 바가 없고 뭐 대인관계도 그렇고 물론 뭐 전공이 딱 기자하는 전공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기자하는 전공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이후에 쭉 지켜보니까 다른 친구들 회사에 있는 친구들도 들어보고 하면은 글쎄 공학을 했거나 의학이 좀 제일 현실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대학마다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있다 보니까 바로 병원에서 필요한 도제식 교육을 의과대학은 하더라고요. 근데 공대만 해도 거기서 하는 많은 프로젝트가 딱 졸업하고 나와서 현실 직장에 가면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하고 싶은 거 따갖고 와서 학생들 고용해갖고 사업하는 거지 그게 크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경영학과는 그나마 기업에 가면 좀 맞나 그러더니 경영학과도 크게 맞는 게 없어요. 내가 늘 하는 얘기가 니들이 무슨 경영학과니 사원학까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중에 경영자로 갈 친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대학 교육이 현실을 못 따라갑니다. 언론 분야 교수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제가 듣기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다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교육은 진짜 현실을 따라가는 교육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론을 갖고 가르쳐야지 이론만 죽으라고 외국 가서 공부해서 한 친구들이 가르쳐봐야 완전히 따로 놉니다. 다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따라가서 그렇지. 그런 가운데 사관학교만은요. 그 장교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또 바로 취업이 결정된 데라서 그나마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는 데였어요. 근데 이거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앞으로의 대학 모델이 저는 이쪽이라고 보는데 왜 이거를 통합을 하지? 전문성을 죽여버리지? 그리고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통합해갖고 어떻게 한다. 는 건지 모르겠고. 효율성은 이제 서울에 있는 태릉에 있는 육사 뽑아내고 아파트 지어서 땅값 장사를 하자는 거겠죠. 물론 지금 상원학교마다 하는 교육들이 뭐 사이버 교육도 하고 서로 중복되는 거 있어요. 그거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는 서로 중복되는 과 없나? 그건 뭐 이야기가 안 되고. 지금 군을 개혁하려면은 사실 개혁할 부분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작권 전환은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로 세상을 푸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야인일 때는, 자존심 하겠지만은 딱 국가를 이끌게 되면은 축구 사는 문제로 가게 되면 이거는 실리를 따져야 되는 거죠. 전작권은 말할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격 원잠을 자꾸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공격적 원잠은 제가 굉장히 추진하고, 제가 K 원전 없이 AI 시대 없다라는 내용도 보게 되면 공격 원잠을 짓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격 원잠을 지을 때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냥 저렇게 덜렁 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재래식 잠수함은요, 지금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하려다가 실패했고, 지금 캐나다에 수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해군도 지금 재래식 잠수함을 장보고 1, 장보고 2, 장보고 3 한 20척 갖고 있어요. 양이 크죠.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은 만들면 만들수록 수출도 되고 국내에서도 계속 이게 돌아갑니다. 뭐 1년에 하나씩 짓는다든지. 근데 공격 원잠을 지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한 3척 정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수출은 못합니다. 미국도 원잠 수출을 못해요. 각자가 짓습니다. 이게 시장이 작기 때문에 공격 원잠이나 전략 원잠을 지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거는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공격 원잠을 짓는다고 하려면은 제가 보기엔 6척 정도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조선소가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수출은 못해요. 먼 훗날은 모르겠지만 당장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격 원잠 6척, 3척, 6척 짓는 거 갖고 재래식 잠수함은 한 20척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비용 대 효과도 따져봐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걸 하는 과정에서 SMR이 발전해서 SMR이 앞으로 더 시장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격 원잠은 어디다 사용할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덜렁 얘기에 따라서 와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중국을 가상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작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 방산 규모를 생각해서 또 가격 문제 생각해서 양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 것 없이 덜렁덜렁 가게 되면 나중에 가다가 사업이 돈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격 원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핵 추진 항공모함도 해야 돼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됐고 그냥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 우리 안동 사람이라서 상당히 점잖은 사람인데 이재명이 시켜서 그렇겠지만은 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턱턱 쓰고 있습니다. 정동영이 수상한 사람이니까 조선이란 쓰는 것, 그게 뭐냐면 이북하고 완전히 통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통일 안 한다고 우리가 안보 위협이 사라지나요? 지금 이란한테 우리 배가 맞아도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우리는 자꾸 찌그러듭니다. 돈만 하는 국가가 돼가지고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는 누굴 건드리면은 가서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문성 있는 군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 차에 성관학교 교육을 좀 바꿔야 돼요. 아까 제가 전문적 교육을 얘기했는데 육사는 그렇다 치고 공사 나오는 친구들이 4학년 때 처음으로 KC-100인가 하는 비행기를 몰아봅니다. 공사 4년 다니면서 비행기를 몰아보는 적이 딱 그때 한 번이에요. 저는 그거를 한 2학년 단계까지 내려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 마치고 나면은 KT-1 가지고 조종수를 익히는데 그거는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T-50 가지고 이제 대위쯤 돼야 배우는데 그걸 더 내려와서 뭐 T-50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KT-1까지는 타고 나와야지, 사관학교에서. 그래도 저는 문제가 아니, 사관학교 교육에서 페이퍼 교육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해군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배를 조종할 친구들은 벌써 2학년, 3학년 때부터 배를 몰아보고, 잠수함 탈 친구도 몰아보고, 전문성 있게 나와야죠. 육군도 기갑으로 갈 친구들은 탱크 몰아보고, 장갑차 몰아보고, 그 다음에 현대전은
굉장히 이 첨단 전쟁이니까 이 공학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전자전을 반드시 해야 되고 사이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걔를 해커 수준으로 키우는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상관학교 교수들이 보게 되면 공학적 지식이 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구름 잡는 얘기는 하고 앉아 있어요. 그냥 전문적인 교육으로 확 들어가야 돼요. 그런 개혁을 해야지 통합을 할 때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렇게 각기 전문성이 있는 친구들을 합동작전을 하도록. 이번에 포천에서 승진훈련장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훈련 했잖아요. 합동작전을 연습해야 돼요.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전문성 없이 합동부터 키우는 건 아닙니다. 전자권 문제는요, 이거는 우리가 미국과 함께 통일을 하는 거고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걸 자꾸 깨려고 합니다. 한미연합사가 사라지면 한국은 경제도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 상당히 안보에 대해서 큰 지식도 없고 즉흥적으로 툭툭 던지고 있는데 근데 상당히 소신을 갖고 밀어붙여요. 이게 제일 위험하죠. 모르는 사람이 막 덤벼갖고 나라 망친 게 누굽니까? 김영삼이잖아요. 하나의 척결한다고 척결하고 또 뭡니까? 뭐 금융실명제 한다고 뭐 하고 5.18 특별법을 만들고 그러다 결국은 뭐 IMF 외환위기였잖아요. 북한한테 올해 핵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렸고 이재명 정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관학교 통폐 앞에서 사관학교를 폐교할 게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빨리 하야시키는 게 대한민국에 낫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